안녕하세요. CBS 신진취재팀 박초롱 기자입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의 얼굴이 공개됐죠. 인터넷에 극소란 단어까지 검색해가며 치밀하게 살해를 준비한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합니다.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 여성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김태현은 A씨를 기다리다 그녀마저 무참히 살해합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 집에 머물면서 냉장고에서 맥주도 꺼내 마시고 옷도 바꿔 입으며 심지어 자해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어섰을 때 김태현은 싸늘한 시신이 된 A씨의 옆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김태현의 범죄는 사실 범행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김태현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그가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는 것이 아파트 관리인 등 주변인들에게 여러 차례 목격된 바가 있었고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올해 9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실시가 되는데요. 바로 김태현과 같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경범죄로 처벌받았던 여러 가지 스토킹 행위를 중범죄로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이제라도 실시되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최선의 법은 아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단체 관계자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라든지 취약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거나 어떤 보복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 이 조항이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는 대개 전 애인이나 전 남편으로 면식범인데 이 가해자들이 제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달라며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그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무리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가해가 계속됐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경우 피해 여성 보호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피해 여성이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면 경찰, 검찰, 법원까지 거쳐야 해서 정작 적시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되게 된 건 분명히 진일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시된 미비한 점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까지 스토킹 범죄가 단순한 애정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도 문제입니다. 제도의 발전과 인식 개선,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가능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노원구 김태현 살해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